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기출 고득점자들을 위한 파트별 짤강, 파트 5 짤강으로 맺는 YBM 박혜원 강사입니다. 저는 현재 YBM 종로센터에서 파워토익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는 이 영상 속에서 파트 5 기출 문제 한 3개 정도 다뤄볼게요. 네, 3개를 다루면서 이제 화면에 문제가 뜰 거거든요. 일단 한번 풀어보고 우리가 설명을 드려야 되긴 들어야겠죠. 근데 이 문제들은 기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을 때는 돈 안 드는 영상이지만 뭔가 공부에 대한 소스를 얻을 수도 있겠죠. 단문 공란 매우기라고 하는 파트 5는 시간의 진검성부가 되게 필요한 파트입니다. 특히나 고득점자들을 위해서. 자, 이제 세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를 먼저 화면상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화면에 떠 있는 첫 번째 문제 여러분들께서 풀지 않고 설명 들으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일단은 제 화면을 엉망이 됐든 어떻게 됐든 스탑을 하세요. 스탑을 하시고 이 문제를 지금 풀어보신 다음에 푼 다음 강사의 설명으로 대조를 해보도록 하죠. 자, 풀어보셨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되게 궁금해. 근데 이 문제가 지금 보면 빈칸의 기준이 있고 끝에 마침표가 있단 말이야, 점이. 그리고 파트 5는 문장으로 출제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고득점 가는데 제일 발목 잡히는 게 오히려 여기다, 여러분. 파트 7이 아니고 파트 5에서 정말 너무 오래 걸려. 진짜 약간 이렇게 너무 오래 걸려. 근데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런 문제에 너무 고뇌를 하잖아? 되게 오래 걸려. 더군다나 이 문제를 봤을 때 A, B, C, D 보기가 스펠링이 다 다르거든, 지금. 그러면 스펠링이 다르면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압박감이 훅 치고 들어오지. 아, 이거 해석이다. 이 시대의 해석가로 나는 앞으로 나아가리라. 정말 뚜벅뚜벅 이러면서 다 읽고 있는 거야. RZT 테크놀로지 주어 will double the size. 더블이 여기서 조동사 will 뒤에 동사 원형, 사이즈는 규모나 크기, 그 뒤에 토론토 라보레토리를 목적어 그 뒤에 to는 투부정사 to, 여기서 부사적 용법, 머리에서 쥐가 슬슬 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정말 어이없는 거 하나 얘기하죠. 토익에 나오는 걸 떠나서 토익을 떠나서 모든 것은 영어 시험을 봤을 때는요. 영어는 원어민들도 늘 조합적으로 사용하는 어휘들의 친숙한 걸 그대로 넣기도 해요. 그런 현상을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원어민들과 대화도 해보고 제가 그쪽 실무 일을 하면서 막 이렇게 깨져가면서 알게 됐어. 컬로케이션. 연어라고 하는 어휘의 마력적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reservation을 생각해 보세요. reservation은 예약이란 뜻 말고 다른 뜻도 있는데 예약이란 뜻에 우리가 딱 feel이 오잖아. 근데 예약 이런 문장이 아니니까 예약하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다 할 때는 do라고 안 해요. do a reservation 약간 구리구리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make a reservation. 근데 make는 원래 만들다란 뜻을 발휘하는 문장일 때도 있는데 이상하게 reservation하고 붙으면 맞춤복이 돼버리거든. 이렇게 어휘 두 개가 조합처럼 붙어나는 현상을 collocation이라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의 정답은 빈칸에 들어갈 어휘에 너무 주어서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서 편찬자적 지식을 뽐내기에는 8-7 시간을 본인이 스스로 갉고 있는 거예요. 8-7 읽을 게 얼마나 많은데. 빈칸 뒤에 가까운 단어로 보세요. organization, 이 조직의 rapid growth, 빠른 성장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어울리는 거 해볼게요. 빠른 성장을 도모하다. 괜찮죠? 그리고 빠른 성장세를 우리가 발맞추다. 괜찮죠? 그게 바로 보기 뒤에 accommodate입니다. 지금 빈칸 앞뒤서부터 이 to가 무슨 to고 그거 몰라서 틀린 게 아니다. 따지고 보면은.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알려줬고 내가 외웠다고 쳐봐. accommodate, growth는 make a reservation 같은 대박적인 조합이다. 원어민들이 써도 끄덕끄덕 할 것이다. accommodate를 너무 얇게 봤지. 그냥 뭔가 숙박시설, 인원수 수용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편의를 도모해주다, 의견을 받아들여주다의 뜻은 있으면 물론이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뜻이 많습니다. 성장을 도모하듯이 발맞춰주다도 된다고. 근데 뒤에 growth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뭔가 뒤가 구리구리한 부분도 없는데 조사까지 할 필요 없거든. 보기 B investigate 뜻만 알아도 오답입니다. 제가 한번 무엄하게 찍어보자면 보기 C에 있는 experience에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왠 줄 알아? 첫 번째, 이 단어가 너무 익숙해 나한테. 그리고 두 번째, 엄청난 성장세를 경험하고 보다 이렇게 나만의 연어가 만들어진 거로 보입니다. 가장 우세한 어휘의 조합을 아시는 게 좋아요. 업무 배정이 아니니까 보기 A, assign은 정답 안 됐을 겁니다. 의미가 맞지가 않거든. 성장은 배정이 안 돼. 근데 experience가 되면은 빠른 성장을 경험하다라고 하는 건 이미 지나간 일이 돼버립니다. 경험은 내가 이미 한 게 돼버려요. 근데 앞에 본동사는 will double로 두 배로 할 것이다. 두 배로 역량과 규모를 키우기 위한 명분이 나온 거기 때문에 단순히 경험하기 위해서 하거다. 이게 아니라 빠른 성장세에 우리가 발맞추기 위해서 규모를 키우겠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accommodate growth 그리고 make a reservation 이런 단어의 조합이 습관적으로 잘 쓰인다는 거 어떤 하나의 힌트만 있어도 그런 어휘는 너무 거부감 느끼지 마시고 잘 어울리는 어휘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이번에 화면에 또 새로운 문제가 들어가고 있죠. 역시 이 문제를 잠깐 스탑한 다음에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재생을 눌러서 제 설명을 듣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푸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말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보니까
와, 나 또 해석 기관차가 나는 시작이 돼야지. Inventory control and warehousing strategies. strategies는 전략인데 inventory control 재고 통제인가 이거 관리인가 막 이러고 있어. 내적 갈등을 하면서 시간은 똑딱똑딱 흘러가고 8-7 시간은 영원히 없다. 그런데 빈칸 뒤에 responsibility 책임, 업무, 의무 그리고 빈칸 밑에 supply chain 몰라. 근데 매니저 A의 have 가지다. B의 cover 다루다 커버하다 덮개 마크 남자의 오빠 이름 아니면 그거 이거 표시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제가 보는 시각은 이래요. A, B, C, D 보기 뾰로롱 다 동사네. 다 동사네. 근데 다 동사인데 스펠링이 달라. 그래서 읽고 싶어. 그런데 만약에 이 보기엔 없지만 상상을 해보자. 이 보기에 의존하다, depend가 있다고 쳐봐. depend 늘까요? 안 늘까요? 정답으로. 늘 거예요? 안 늘 거예요? 땀방울 흘려서 해석하기 이전에 안 늘 거잖아요. 왜 안 느는지 제가 무엄하게 추측해봐요. depend with가 뭔가 구리구리해. depend with는 안 어울려. 아니야. 그냥 내 인생에서 내가 돌아보건대 공부한 인생이 짧든 길든 아니라고. depend가 좋아하는 전치사가 with가 아니야. depend on이잖아. 이거가 인식이 없는 겁니다. 동사는 기본적으로 토익에 자동사, 타동사의 칼 같은 균형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실제 영어에서는 정말 머리에 쥐날 것처럼 자타동사 혼용되는 동사도 많고 뭐라 말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게 다 토익에 나오면 여러분이나 저나 토익 시험 못 봅니다. 토익에 나올 때는 타동사가 우왕 많고요. 자동사는 좀 외울만한 정도로 나옵니다. depend on처럼 자기 혼자서는 목적어에 미음도 못 걸어서 자기랑 목적어 사이에 전치사에 뭔가 이간질이 필요한 아주 손 많이 가는 애들, 걔들이 기본적으로 자동사입니다. 이 문제를 정말 잘 푸시려면 주어서부터 끝에까지 다 검색할 때가 아니라 with가 있어야 돼, within이 있어야 돼, within이 있어야 돼, within은 전치사입니다. 결국에 전치사가 붙어야 되는 동사는 곧 자동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한 자동사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I have a book. You have a friend. have는 기본적으로 지 혼자 엄청 잘 써. have within 자체가 엉투더망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보고 전혀 상관이 없어. 마치 모든 어휘 뒤에 within이 와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야. 근데 이렇게 풀면 정말 오류가 커집니다. 이걸 외웠잖아? depend on처럼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는 그냥 fall이 될 겁니다. fall within. fall, 사랑에 빠졌다. I fall in love. fall love가 아니고 fall in love. 그죠? 전치사가 붙는 동사는 충분히 외울 수 있어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치사 나오면 왜 저래 하는 동사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fall은 하락하다 아니야? 그런 의미 있어요. 근데 within하고 붙으면 포함되거나 속하다의 느낌을 주게 될 겁니다. 결국에 뒤에 이 사람이 해야 될 역할과 임무, 책임들에 속한다. 그것에 포함된다. 해석도 잘 되지. 결국에 커버를 다루다 이렇게 하시더라도 마크를 표시하다라고 하셨던 어떤 의미로 갔든 목적어 들려면 걔들은 within이 필요 없었다는 거. 이게 이 문제의 다입니다. 결국에 전치사가 주변에 공생하고 있는 문제는 그 전치사가 굉장히 생명수가 될 수 있다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전치사는 암기 안 하면 풀기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하나 풀어보죠. 화면에 뜬 문제를 잠깐 스탑하시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어요? 안 풀어보고 설명 들으시면 안 돼요. 이 문제 보니까 더 미치겠다. 나 문법 다 까먹었거든. 사실 까먹은 게 아니야. 공부를 많이 한 적도 없어. 그런데 나는 고득점이 필요해. 근데 미쳐버리겠다. 빈칸 앞에가 닥터 유이나 하시모토 일본 이름인가 일본어 이름 인도 이름인가 일본어 이름인가 그걸 왜 내가 심취해야 돼. 리슨이 최근에 에디드했다 우나돌 닥터를 왜 이렇게 꼼꼼해. 빈칸 뒤에를 일단 볼까. 근데 빈칸 뒤에 allowing more patients to be seen. 환자 진료를 더 보고 싶은 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A, B, C, D 보기 보니까 WH도 있고요. 뜻없는데 무용 묻힌데 지멋대로 들어가는 that도 있고 대답에 갑자기 so에 꽃가를 씌운 so that도 있고요. 미치겠네. 약간 해석보다도 문법적 향기가 좀 뿍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사실 너무 that은 관계절인가요? 형용사절인가요? 명사절인가요? 삽입절인가요? 동격절인가요? 이러니까 토익이 진짜 어려운 거거든. 문법 용어를 완벽히 알아야만 문제 풀 수 있다는 강박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앞에서 했던 fall within 그 앞에서 했던 accommodate growth 이런 거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실력을 갖출 겁니다. 근데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so that이든 now that이든 in that이든 that that이든 그냥 that이든 that은 기본적으로 절과 문장을 되게 소화를 잘하지만 ing는 안 끌어요. 뒤에 ing를 보세요. 이거부터 엉망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든 주어, 동사까지만 나와서 완벽하든 불완전하든 문장을 끌었어야 됩니다. 걔는 생략 구조가 머릿속에 없어요. 그래서 ing, pp 이런 걸로 시작을 못합니다. 그 ing가 동명사, 분사에 너무 고뇌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러면 A하고 D는 둘 다 치워버리는 겁니다. 이런 쿨레음 필요하죠. WH, which, who, where, what. WH 애들 의문사라고도 하고 관계절, 명사절 약간 짜증나. 근데 확실한 건 얘들도 ing 못 끕니다.
WH인 애들은 완벽하든 불완전하든 절의 일부를 끌던지 아니면 where to go, what to bring. 투부정사는 잘 끌어. 근데 ing는 머릿속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속어만 잘했으면 thus밖에 안 남지 않아? 원래 thus ing는 구문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thus는 기본 품사가 부사로 출발하고요. ing 기법을 수식할 수도 있고 약간 구문으로 형성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뭐뭐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므로 뭐뭐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연결됐을 겁니다. 근데 thus ing를 외워두는 것도 좋지만 ing를 절대 못 거는 애들도 이렇게 소거하시면 이 문제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읽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일단 세 문제 보여드렸고요. 확실한 건 뭘까요? 완벽한 번역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 왜냐면 완벽한 번역할 때 주변에서 봤을 때 나는 자나?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어차피 ABCD 보기의 뜻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주변을 슬래시를 긋는다고 해서 완전한 해석은 될 수 없다라는 걸 인지할 것. 그리고 반드시 암기를 할 수 있는 어휘를 덩어리가 가능한 컬로케이션, 연어라든지 전치사가 필요한 depend on 같은 애들은 반드시 외워서 타다닥 맞춰 나갈 것. 그리고 마지막, 문법 용어에 너무 갈래를 심취하지 말 것. 너무 완벽하게 외우면서 하지 말 것.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빈칸 앞뒤에서 기인할 겁니다. 출제자분들은 그렇고요. 토익을 연구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정답된 거 먼저 빼놓고요. 주변을 조금 더 파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에 심취하시면서 길게 보실수록 시간에 압박이 생기고 더 부담이 생겨요. 5는 빠르게 빈칸 앞뒤에서 먼저 정보를 선점하시고 그것이 내가 암기가 덜 돼서 안 보일 때 좀 더 주변을 읽는 게 좋겠습니다. 좀 단타에 푸는 파트인 파트 5 스킬을 좀 보여드렸고요. 다른 문제들도 이렇게 강사처럼 빠르게 풀릴 수 있도록 계속 학습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파트 짤강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